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의사소통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데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즉 언어적인 요소는 7%로 굉장히 미미하고요. 반면에 말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를 차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서도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번 언어, 2번 목소리, 3번 말의 내용, 4번 얼굴 표정, 5번 말의 속도인데요. 이 중에서 4번 얼굴 표정이 시각적인 요소로 시각적 요소는 자세 그리고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요. 목소리 또 말의 속도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는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얼굴 표정이 되겠습니다. 2번 의사소통 시 라포가 형성된 대상자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라포란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를 나타내고요.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인간 관계에서 호감과 상호 신뢰가 생기고 비로소 유대감이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를 맞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눈 맞추고 호흡의 리듬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잘 살펴보면 개입 상태에서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눈은 안쪽으로 향하는 반면에 관조 상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관조 상태에서는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은 먼 곳을 응시하게 되죠. 라포가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그리고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라포가 형성된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시선을 아래로만 고정하는 것 아니죠. 시선을 맞춤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 아니죠.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역시 아니고요. 몸을 뒤로 젖히며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은 관조 상태인 거죠.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라포가 형성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이 공감적 반응을 찾아낼 때는 상대방의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이 공감이 의사소통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 영역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간호사가 혈압이 높아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 날씨가 참 좋아서 나갔으면 좋겠네 했습니다. 이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보면 밖에 나가고 싶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어라는 그러한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언급한 요양보호사의 대답이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1번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언급하지 않아서 틀렸네요.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서 쉬세요. 역시 아니고요.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창문이라도 열어드릴까요? 아닙니다. 어르신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것이 나가고 싶다는 밖에 나가고 싶다는 그 어르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공감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역시 공감 문제이네요.
전에 나를 돌본 요양보호사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속마음은 어떤 건가요? 그 전에 요양보호사가 잘했어. 그 전에 요양보호사가 보고 싶어. 이러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제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공감하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예, 요양보호사 자신의 기분을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아니고요.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참 잘하셨나 봐요. 요거죠.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보고 싶어.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는 참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한 대상자의 기분을 헤아려서 대답했기 때문에 세 번째 요양보호사의 대답이 공감적인 대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역시 아니고요. 그렇게 그 보호사가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역시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5번 치매 대상자가 망상으로 창밖에 아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역시 공감을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지금 창밖에 아들이 있다고 말해요. 망상으로 창밖에 아들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지금 현재 아들이 보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읽어내는 요양보호사의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창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아니죠.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요게 정답이겠네요. 어르신 콩나물 다듬기를 하실래요? 주의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공감적 반응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어르신 창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망상에 이상 행동을 가지신 치매 대상자한테 이렇게 창밖에 아무도 없다라고 현실 직시를 하게 하거나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5번 어르신 헛것이 보이나 봐요. 역시 잘못된 대답이죠. 공감적 반응은 2번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의사소통에서 공감적 반응이 중요해서 또 한 개 더 출제를 했는데요. 6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요즘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점점점인 거죠. 이 모르겠어 뒤에 나오는 속마음을 읽어내시는 건데요. 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바빠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또 누군가가 너무 그리워서 아니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감적 반응을 찾아낼 때는 그분의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분들을 미리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저도 그래요. 아니죠. 2번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공감적 반응이네요. 3번 기운 내세요. 없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극복하셔야 해요. 역시 아니고요.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역시 아닙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은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죠. 1번 대상자의 행동을 비난한다. 안 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2번 당신을 주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을 주어로 하는 것은 너 전달법이죠. 그렇지만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합니다. 3번 문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 아니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그 느낌 또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맞네요. 느낌, 감정을 표현합니다. 5번 대상자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지시한다. 대상자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지시하는 것은 교훈을 준다라든가 평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나전달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나전달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선에
대상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끼친 영향, 또 느낌, 바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행동은 너의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영향부터 바램까지는 내가 받은 것, 내가 느끼는 것, 나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분을 해보면 이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잖아요. 이 행동은 무엇인가요? 대상자의 행동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옷 입는 것을 거부해서 내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옷을 갈아입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느낌은 어떤가요?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니까 느낌은 힘들다, 또 귀찮다, 그죠? 성가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가 남겠죠. 그리고 바램은 옷 좀 잘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나전달법이 아니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것도 나전달법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아요? 아니고요. 옷을 입지 않으시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맞네요. 나의 느낌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전달법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9번,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나전달법으로 옳은 것. 역시 조금 전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목욕을 거부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행동은 목욕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가요? 목욕을 거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역시 또 에너지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내 느낌은 어떤가요? 힘들어 죽겠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성가시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또 목욕을 거부해서 화가 난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목욕을 하지 않으면 걱정된다라는 감정,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피부병이 생길까봐 아니면 냄새가 날까봐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힘들다, 성가시다, 화가 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선에 배제를 하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금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대상자의 기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전달법에 해당하고요. 목욕하지 않으면 피부가 가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요것이겠네요. 목욕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가려울까봐 걱정이 되는 것. 어르신,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끼친 영향이나 느낌, 또 바램 같은 것들이 없어서 아니고요. 지금은 목욕하기가 귀찮으신가 봐요. 이거 역시 너전달법, 너 귀찮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전달법이고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가족들이 싫어한대요. 이 가족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에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 나전달법이 되죠. 정답 2번입니다. 10번, 대상자와 돌봄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의사소통 기법은 1번 라포 형성, 이건 초반에 하는 건데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죠. 듣기 역시 아니고 말하기 아니고 4번 침묵이 정답이겠네요. 침묵은 어떤 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긍정적이고 또 수용적인 침묵은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작용을 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이 침묵을 사용할 때는 대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의사소통 기법 중 하나입니다. 4번 침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가 필요한 대상자는 상황별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서
조금 전에 풀어본 공감, 나전달법, 그리고 이 상황별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합니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러한 의사소통 기법이고요.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술을 한 의사가 마취해서 막 깨어났을 때 환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알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취해서 막 깨어나면 듣기는 다 들어도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언어 장애인 셈인데요. 이럴 때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표현을 하게 하는데 어르신 사과가 드시고 싶으세요? 배가 드시고 싶으세요? 말을 했는데 어르신께서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과인지 배인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실물인 사과 그리고 배를 들고 와서 어느 것을 드실래요? 그러면 눈짓이나 손짓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림판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사과 그림이 있고 배 그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 손으로 또 짚어 주실 거고요. 종이에 사과 배라고 적어 놓고 어느 것을 드실래요 하면 눈짓이든 손짓이든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언어 장애입니다. 12번 의사소통의 바이스텍 7원칙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바이스텍 7원칙은 요번에 개편된 교재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해 봤는데요. 의사소통 원칙 중에서 특히 바이스텍 7원칙에는 개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그 다음에 비심판적인 태도와 함께 이용자의 자기 결정,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이게 7원칙인데요. 7원칙도 알아야 되지만 그와 연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1번 대상자의 종교나 성향 등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화 원칙이다. 맞죠? 이 개별화 원칙에는 이것 외에도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생활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성, 질병, 과거, 생활사, 경제력 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것도 개별화입니다. 2번,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이다. 이것이 아니네요.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아니고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은 대상자가 상담을 받을 때 다양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요.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상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인격이나 가능성 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비심판적인 태도가 맞고요. 4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뒤돌아보거나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에 해당한다. 이것 또한 맞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에 해당합니다. 5번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질병 등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화이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네요.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치매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인지능력 저하, 집중력 저하, 또 우울증,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암 등의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치매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상 행동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이 부분은 개편된 교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이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이라고 대답을 하기 쉬운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상 행동은 한 개밖에 없죠. 무감동입니다. 5번 무감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이상 행동을 가진 치매 노인은 조금 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네요.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세 번째 격려와 칭찬하기에 대처 방법이 필요한 이상 행동은 3번 공격성입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를 해야 하고요. 특히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는 공격성의 이상 행동을 가진 그러한 어르신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또 격려와 칭찬하기와 함께 기분 전환을 유도하거나 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거부하는 경우에는 잠시 쉼을 두고 시도하기 등의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15번 배회나 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대상자의 페이스에 맞추기 맞죠? 2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전달하기 역시 올바른 방법입니다. 3번 감정 표현보다 부드러운 말을 자주 하기 이것이 아니네요. 배회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 자체가 아닌 노인의 심적 안정에 맞춰 봐야 합니다. 의미를 모르는 언동이라도 그 환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식을 강요하고 설득하는 것보다도 그 대화 및 표현의 이유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강요하고 설득하는 말보다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해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 다음을 소중히 하기 역시 잘된 의사소통 방법이고요. 5번 스킨십 자주 하기 역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상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